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전시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3대 하천의 주요 교량 주변을 준설한다는 내용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야심차게 사업에 착수했지만 결국 예측 실패로 사업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대전 만년교 하류 지점. 굴삭기 2대가 하천 중간 흙더미에 올라서 강바닥을 파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대전시가 홍수 위험을 막겠다며 시작한 3대 하천 주요 교량 준설 사업입니다.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근본적 파악이 없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도 시는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대폭 축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였던 중교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최근 준설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정비 대상 교량이 17곳에서 9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준설량도 36만 세제곱미터에서 13만 세제곱미터로 60% 넘게 축소됐습니다. 예산 계획에 없던 퇴적토 운반비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파낸 퇴적토를 판매하려 했지만 골재업자들이 운반비와 골재 선별 비용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매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공유재산 매각건이 최종 유찰되며 시가 직접 흙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결국 시가 운반비를 부담해 세종과 충북 옥천 등 18곳에 무료로 흙을 나눠주는 진귀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자가 운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매각이 유찰되다 보니까 저희가 운반비를 들여서 처리하다 보니 그 물량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통상 퇴적토 운반에는 세제곱미터당 2만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사업비 42억 원의 절반 이상이 운반비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시는 올 하반기 추경에서 최대 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번에 제외된 8곳은 물론 교량 위주였던 준설 대상을 전체 하천으로 넓히겠다면서도 또다시 퇴적토 매각이 유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대전시 상서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장비 30여 대와 인력 100여 명을 동원해 불을 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의 이탈로 천안에 있는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의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나 비응급 환자의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 서북소방서는 응급실 파행으로 병원 선정과 이송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며 비응급 환자나 만성질환자, 추객 등의 119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충남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당국대병원은 최근 전문의의 이탈로 응급실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국 사건 관련 임용재외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최규진 세종교육감이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교육감은 SNS를 통해 국가에 위법한 행태로 교단에 서지 못한 임용 대상자들의 피해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며 이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김기웅 서천군수를 둘러싼 통나무집 파티와 명품백 상납 의혹 등 공무원들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의혹을 받는 서천군 간부급 공무원 3명을 선관위에 이첩하고 군수 부인에게 명품백 제공 의혹을 받는 공무원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파장이 서천군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민신문고에는 김기웅 서천군수와 관련한 비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 군수 소유의 통나무집에서 기부 행위가 벌어지고 모 팀장급 공무원은 군수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진행해 김 군수가 개인 통나무집에서 자신이 나온 영상을 보여주고 사비로 수차례 공무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이른바 와인 파티 당시
직원들을 모으고 음식을 나른 서천군 국장과 과장, 팀장급 등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서천군 선관위에 이첩을 결정했습니다. 가서 식당에서 그 다과 같은 거 날라다가 그 군수 집에로 이동시켜가지고 나눠주고 서빙 봐주고 뭐 이렇게 한 정황이 있어가지고. 이곳 통나무집에서 진행된 파티에서 음식을 날랐던 것으로 알려진 한 공무원은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한편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여행을 다녀온 뒤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의혹을 받는 팀장급 공무원 한 명은 금융자료 제출을 거부해 충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를 갔다 온 자료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공을 요구했으나 이분이 스스로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니까 이거 못 내겠다 이거는. 비위 의혹과 관련해 김 군수의 사퇴를 촉구해온 군의원은 군 행정을 마치 개인 사업을 하듯 진행하는 김 군수의 행정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이제 사적 공간에서 행정 업무가 밀실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이렇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편 감사위는 김 군수와 가족들의 유언지 부지 조성과 관련해 농지와 산지 등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특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선출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없는 도 감사위가 명품백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만큼 조사 대상은 김 군수와 가족 등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취재진은 서천군청을 방문해 김 군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천군은 아직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조만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남 서해안 천수만 해역에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바다수온이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내려지는데 올해 천수만에는 지난해보다 나흘 빨리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충남도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서해 수온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현장 대응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양식장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천안도심에서 불법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일당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95명을 송치하고 5억 원을 몰수 추징했습니다. 주범인 조직폭력배 일당은 천안시 두정동에 홀덤펍으로 위장한 도박시설을 설치한 뒤 SNS 등으로 모집한 참여자들에게 최대 15%의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26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도박 참여자 중에는 의사 등 전문직과 군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MBC 사장을 지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영방송을 사유화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는데요. 이 후보자는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다며 방어했지만 이 후보자를 직접 겪어본 대전 MBC 구성원들은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고병건 기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부터 3년간 이 후보자는 업무 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주말 골프비 1,500만 원과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 제과점과 식당 등에서 쓴 4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적으로 쓴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도곡점 슈퍼마켓에서 법인카드로 20만 원을 쓰셨습니다. 뭐에 쓰셨습니까? 대전 MBC 사장 사임 1개월 전부터 출근하지 않고도 업무 추진비와 관용차를 썼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특정 백화점에서 수만 원씩 20회 넘게 결제한 내역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대전 MBC 사장 하실 때는 와인 사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안 납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10,000원도 사적으로 쓴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EO가 광고 유치를 하거나 협찬 유치를 하는 게 아주 거의 90% 이상이 바로 그런 업무입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요르단 현지 취재를 비롯해 주한 이라크 대사와 이집트 대통령 인터뷰, 아랍 영화제 등
과도한 중독 뉴스로 방송을 사유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제작진의 편성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 자기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중동의 독재자를 만나가지고 뭐 알아볼 과시를 해요? 저희가 최근에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글로컬라이제이션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러나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후보자가 인정받아야 될 경력마저도 매도당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명예훼손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대전 MBC 구성원들의 성명 발표도 잇따랐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는 60년 대전 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다며 이준숙 후보자의 당장 사퇴를 촉구했고, 대전 MBC 기자회와 영상기자회도 지역방송을 훼손한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력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국 MBC 기자회도 대전 MBC 뉴스를 망친 이진숙 후보자는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충남도가 수소산업 관련 국가공모에 10건이 선정돼 사업비 6,76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보령 당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수소차 1,540대와 충전소 22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오는 2026년까지 서산과 보령에 수소출하 생산시설 3곳을 조성하고 한국중부발전 보령본부에 연간 25만 톤 규모의 분루수소 생산기지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의 한글 문화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3천억 원 규모의 한글 문화단지 조성은 국가가 할 일이라면서 올해 말 한글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받게 될 국비 등 200억 원을 우선 투입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시장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업무 협약 등을 맺었습니다. 금산 인삼을 통째로 넣은 삼계탕을 맛볼 수 있는 금산 삼계탕 축제가 어제 열려 닷새간 계속됩니다. 올해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고려해 오락성 프로그램을 최소화하고 수익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팔 끓는 솥에서 건져낸 닭 한 마리에 버섯과 인삼 한 뿌리가 올라갑니다. 푹 고운 진한 국물까지. 장마 막바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이열치열로 이겨내는데 삼계탕만한 게 없습니다. 뭐 인삼도 듬뿍 들고 여러 가지 약초도 많이 들었네. 한복더위에 참 보약 먹은 게 참 좋네요. 중복이잖아요. 이 중복때 이거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살아가는데 활기가 날 겁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이번 축제는 최근 지역 곳곳에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고려해 조금 특별하게 진행됩니다. 금산구는 노래에 맞춰 물을 뿌리며 춤을 추는 워터밤 행사를 취소하고 다른 오락성 프로그램도 최소화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파페라 등 공연을 열어 감사함을 전하고 축제에 참여한 업체들의 수익 일부를 수재민에게 기부할 예정입니다. 오락 유의성 프로그램은 취소를 하고 수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위안 공연 형식으로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산 세계 인삼 엑스포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는 28일까지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